교화 끝장의 거꾸로 각교실 시작합니다. 오늘의 배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을 직렬 연결하면 어떤 특징이냐면 바로 저항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는 건 저항의 길이가 길어진 것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즉 전체 저항이 커지게 되는 거죠. 저항은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는 비례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자, 여기 저항이 하나 있어요. 여기 저항이 또 하나 있어요. 얘네 둘을 직렬로 연결한다는 것은 이렇게 일자가 되게끔 이렇게 연결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연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얘랑 그냥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마치 이렇게 커다랗게 하나로 연결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이 커지게 되는 거죠. 길이가 길어지니까 이제 전류가 많이 지나가야 되니까 저항은 그만큼 당연히 커지겠죠. 자, 요거를 이제 한번 우리가 옴의 법칙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볼 거예요. 증명 과정은 약간 수식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지만 실제로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차분히 한번 잘 따라와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일단 가장 먼저 우리는 I를 이제 전류라고 표현을 하고요. V는 전압, R은 저항이라고 한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직렬 연결했을 때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직렬 연결했을 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로 직렬 연결 시에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전체 전류와 동일하다. 즉,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 이 전체 전류가 I 값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여기 도선 전체에 흐르는 전류죠. 이 전체에 흐르는 전류와 여기 저항에 흐르는 요 전류와 여기 저항에 흐르는 요 전류 값은 모두 같다라는 겁니다. 직렬 연결일 땐 그래요. 왜냐하면은 전류라는 것은 전자가 지나가는 거죠. 전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여기를 지나가다가 이 저항을 지나갈 때 예를 들어 출발했을 때 전자가 3개가 나왔어요. 그럼 이 저항을 지나간 전자도 3개죠. 그리고 또한 이 저항을 지나간 전자도 3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는 다 같다라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전제 조건하에 깔고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바로 첫 번째 저항의 값을 R1이라 하고요. 두 번째 저항의 값을 R2라고 할게요. 그때 전체 전압은 V지만 R1에 걸리는 전압은 V1이라고 하고요. R2에 걸리는 전압을 V2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V1과 V2를 합하면 전체 전압값이 되겠죠. 그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V는 V1 더하기 V2다. 자, 그런데 이때 V1은 옴의 법칙에 의해서 V1은 여기 흐르는 I 곱하기 R1이 되겠죠. V는 IR이니까. 자, 또한 여기에 있는 V2 값은 I 곱하기 R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그걸로 바꿔준 거예요. IR1 더하기 IR2. 자, 그런데 여기서 I는 값이 같으니까 I는 앞으로 빼줄 수가 있죠. 그리고 가로로 묶어준 겁니다. R1 더하기 R2다 라고. 자, 그런데 결국 여기까지만 보면 V는 I 가로 R1 더하기 R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전체 전압 V는 다시 옴의 법칙에 의해서 V는 IR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자, 그럼 식이 결국 IR은 I 가로 R1 더하기 R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I 값이 서로 똑같으니까 지워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결국에 남는 것은 바로 R은 R1 더하기 R2 즉 전체 저항 R은 R1과 R2를 더한 값과 똑같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렬 연결하면 저항 값이 커지는구나 이렇게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차분히 따라오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과학은 논리적이고 이해가 가는 학문이기 때문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병렬 연결했을 때 한번 볼게요. 저항을 병렬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 바로 저항을 병렬 연결하면 저항의 굵기가 굵어질 것과 같은 효과를 준다. 따라서 전체 저항값이 감소한다. 저항을 더 연결했는데 저항값은 감소한다라는 거죠. 자, 이건 왜 그러냐? 마찬가지로 자, 지금 저항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병렬 연결한다는 건 이렇게 서로 나란히 연결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건전지와 연결을 한다는 건데요. 자, 이렇게 되면 요 저항값과 요 저항값은 마치 두 개를 서로 더 이렇게 합치게 되면은 결국에는 얘와 얘가 만나서 하나의 굵은 저항이 된다라는 거죠. 저항은 굵어지면은 그 안에 있는 원자 배열을 전자가 지나가기가 쉽게 변하죠. 그래서 저항값이 감소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병렬 연결하면 저항을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더 저항값은 감소한다는 거죠. 자,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걸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I는 전체 전류, V는 전체 전압, R은 전체 저항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뜻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걸 알고 가야 됩니다. 병렬 연결했을 때는 자, 형광펜으로 좀 할게요. 병렬 연결했을 때는 각 저항에 흐르는 전압은 전체 전압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아까 직렬 연결일 때는 전류의 값이 동일했죠. 그 병렬 연결일 때는
처음에 여기서 갖고 있던 이 전압값과 이 저항 하나에 걸리는 전압값과 이 저항 하나에 걸리는 전압값이 모두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압이라는 것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사이에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도달할 때까지 이 사이에 그 전압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전압이 높다 낮다의 차이.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는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린 전위차라는 게 있는데요. 전위차는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전압값을 계산을 해요. 근데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도달하는 것만 똑같다면 그 사이에 있는 저항값에 걸리는 전압은 무조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우면 그냥 병렬일 땐 전압이 다 동일하다, 직렬일 땐 전류가 다 동일하다, 그냥 이렇게 알고만 계셔도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그렇게밖에 알 수가 없어요. 자, 어쨌건 이걸 전제로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병렬 연결실에 각 저항에 흐르는 전압은 전체 전압과 동일하다. 이거를 전제로. 자, 어떻게 되냐 그럼 전체 전류가 I인데 I가 출발해서 지금 양갈래길에서 I1과 I2로 나뉘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이 저항은 R1이라고 이 저항은 R2라고 합니다. 여기 걸리는 전압은 둘 다 V예요. 자, 그러면은 전체 전류값이 지금 두 개로 쪼개졌으니까 결국 I1과 I2를 더하면 I가 되겠죠. 이걸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I는 I1 더하기 I2다. 자, 그런데 V는 IR에서 우리가 I만 구하고 싶으면 R을 이항시키면 되죠. 그럼 결국 I는 R분의 V가 됩니다. 자, 요걸로 이용해 볼게요. 즉 I1이라는 것은 R1분의 V가 되겠죠. I1은 R1분의 V가 될 겁니다. 자, I2는 R2분의 V가 되겠죠. I2는 R2분의 V가 되겠죠.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I1 더하기 I2는 R1분의 V 더하기 R2분의 V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V 값이 같으니까 앞으로 빼줄 수가 있겠죠. 그럼 V 가로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다. 자, 그런데 결국 여기까지 보면 I는 V 가로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I라는 것은 결국 R분의 V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바꿔줍니다. 이렇게 I는 R분의 V니까 R분의 V는 V 가로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V 값이 서로 같으니까 양변의 V를 나눠줍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바로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다 이렇게 남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전체 저항값을 구하면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R1이 2다라고 해보고요. R2가 2다라고 해볼게요. 2옴, 2옴. 자, 2옴짜리 두 개가 만나면 왠지 4옴이 돼야 될 것만 같은데 저항값을 구하는 식에다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바로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되죠? 자, 그럼 결국에는 정답은 2분의 2니까 약분하면 1분의 1이에요. 근데 1분의 1이 바로 R분의 1이에요. 그럼 R값은 몇이죠? 그렇죠. 바로 1이죠. 자, 2옴짜리 두 개를 더했더니 1옴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전체 저항값이. 즉 병렬 연결하면 저항값은 굵어지는 효과를 줘서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라는 걸 지금 증명한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어떤 그 문제집에서 보면은 이 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병렬일 때 저항값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바로 이렇게 표현해요. 얘네들을 다 풀어내가지고 R분의 1은 R1 곱하기 R2분의 R1 더하기 R2 그래가지고 얘는 따라서 R은 R1 더하기 R2분의 R1 곱하기 R2 이렇게 해서 이것을 외워라 라고 하는 문제집들이 있습니다. 자, 요것은 아주 잘못된 이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맞아요. 틀린 건 아니지만 이걸 언제 외우고 있습니까?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역수 취한 걸 더하면은 전체 저항의 역수분의 1이 된다. 그냥 이렇게 이것만 알면은 여기서 결국엔 이거 통분해가지고 구한 게 바로 이거거든요. 이걸 굳이 외울 필요 없이 우리는 그냥 얘 하나만 알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건 이제 이해하는 과목인 과학을 암기로 바꿔버리는 아주 안 좋은 예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의 차이를 지금 수식으로만 봤는데 그럼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이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구 한 개를 연결한 회로를 여기 각각 나타냈고요. 두 개를 직렬 연결한 것과 두 개를 병렬 연결한 거를 나타냈습니다. 자, 두 개를 직렬 연결하면은 요렇게 되고 두 개를 병렬 연결하면 요렇게 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하나를 끊어버린다. 얘 하나를 끊어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냐? 직렬 연결일 때는 하나가 끊기면 그 다음 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둘 다 빛이 안 들어와요. 자, 그런데 병렬 연결일 때는 하나가 끊겨도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면 되니까 빛이 들어옵니다. 자, 즉
이런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병렬일 때는 하나가 끊겨도 또 사용할 수가 있다. 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서 직렬 연결을 사용한다 해볼게요. 여기가 냉장고고 여기가 세탁기예요. 세탁기를 다 돌려가지고 세탁기를 꺼버려. 그러면 냉장고가 꺼져버리겠죠? 그럼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가정에선 직렬 연결을 쓰지 않습니다. 가정에선 이렇게 병렬 연결 써요. 세탁기를 꺼버려도 냉장고가 돌아가게끔.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만 보면 마치 직렬 연결은 도대체 왜 써먹나 싶죠? 그래서 지나가듯이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직렬 연결 같은 경우에는 전기기를 한 번에 다 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유용한 거죠. 그리고 전기기구를 한 번에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단점으로는 직렬 연결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전압이 낮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전기기구 하나 고장 나면은 나머지도 다 고장 못 쓰게 돼 버린다. 이런 단점이 있는 거고요. 반면에 병렬 연결 같은 경우 장점은 부품을 따로따로 쓸 수 있다. 전기기구를 따로따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동일한 전압으로 모든 전기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반면에 단점으로는 한 번에 차단하는 게 어렵죠. 그리고 또한 선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회로가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 검사하기도 어렵고요. 이런 장단점이 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다르게 사용을 합니다. 강의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끝내버릴까 하다가 마지막으로 조금 길어지더라도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니까 좀 문제를 좀 풀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문제를. 자, 지금 직렬 연결 회로와 병렬 연결 회로가 있습니다. 1, 2, 3번 문제를 각각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전기회로 합성 저항값은 몇 옴인가? 직렬 연결일 땐 두 개를 그냥 더하면 됐죠. 바로 6옴이 됩니다. 다음 2옴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몇 볼트인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를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전체 전압은 6볼트고 저항값은 전체 저항은 6옴이에요. 그죠? 자, 우리는 항상 V는 IR 이것만 사용하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V는 6볼트고요. I는 모르고요. R은 6옴이에요. 그럼 전체 전류는 1A죠. 자, 전체 전류가 1A면은 직렬 연결일 땐 여기도 1A, 여기도 1A가 걸리게 되죠. 그럼 여기만 보면은 V는 IR이니까 여기서의 I는 1이고요. R은 2예요. 그럼 1 곱하기 2는 2볼트죠. 정답은 2볼트입니다. 자, 그럼 4옴에 걸리는 전류의 세기는 1A죠. 자, 끝났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이 전기회로의 합성 저항값은 몇 옴인가? 자, 병렬일 때는 전체 저항분의 1은 역수분의 1 더하기 역수분의 1이죠. 자, 그러면 통분하면 6분의 2 더하기 1이네요. 그럼 6분의 3이네요. 그러면 약분하면 2분의 1이네요. 그럼 전체 저항은 2옴입니다. 그죠? 자, 2옴이에요. 자, 그 다음에 6옴의 저항에 걸린 전압의 크기. 여기에 걸린 전압의 크기. 병렬일 때는 전압은 여기와 여기가 다 동일하겠죠. 즉 6볼트입니다. 끝났죠. 그죠? 자, 3옴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3옴에도 6볼트죠. 자, 그럼 V는 IR에 의하면은 6은 I 곱하기 R은 3옴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전류는 2A네요. 자, 굉장히 간단하죠. V는 IR만 알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시조를 하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조입니다. 항상 이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시조예요. 자, 태산이 높다 내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자, 제가 이 시조를 왜 보여주냐? 항상 전기 파트를 하면 이 부분에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친구들이 생겨요. 사실은 어렵지 않은데 해보면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재밌기도 하고 가끔씩은 하여튼 그런 과목인데 이상하게 수식만 보면 어려워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기를 되게 어려워하는데 사실 안 어렵거든요. V는 IR 하나만 알면 끝나는 건데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Y는 AX 그 방정식 배우잖아요. 그 함수 같은 거 그런 거에 비하면 되게 쉽거든요. 결국 4는 x 곱하기 2다. x는 몇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x는 2 아니야. v는 ir이다. 자, 6은 i 곱하기 3이다. i는 몇이냐? 2다. 이거예요. 이거 똑같죠? 이렇게 쉬운 건데 이상하게 여러분들 어려워합니다. 자, 그래서 산이 높다 하더라도 하늘 아래에 있는 산일 뿐인데 오르고 오르면은 결국 정상에 도달할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은 올라보지도 않고서 산만 높다고 하냐라는 시조죠. 그래서 제가 이때 항상 이 시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줍니다.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죠. Don't give up. 오케이? 자, 이 시조의 이름 바로 뭐냐? 태상가입니다. 태상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조고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큐바.